5.18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5.18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얼만큼 영향을 줬을까? 이 생각을 하면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 5.18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 뭘까요? 저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분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입니다. 왜냐면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둘이 붙었을 때, 이때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을 그 시절에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정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대한민국 최초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자유주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여야만 한다. 공산주의는 망한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요즘의 학자들보다도 더 옛날에 그 이승만이 똑똑했을 거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세상에 대한 더 이해력이 더 높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거의 최고의 엘리트 수준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그때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면 그 정도로 천재였다. 거기에다가 연설이면 연설, 토론이면 토론, 안 되는 게 없던 정말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저는 이승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요거 하나만 봐도 그 자체로 이승만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질 뻔한 이 나라를 구해내서 자유민주주의로 엮어놓은 거예요. 미국이랑 한국을 잘 엮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어 놓고 손을 빼려고 했던 미국을 끌어다 앉혀서 한미 동맹을 맺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이 공. 그 외에 여러 가지 과도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건 어느 나라 어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링컨도 파다 보면 잘한 거 못한 거 다 있고 세종대왕이 됐던 이순신 장군이 됐던 다 파다 보면 잘한 거 못한 거 있어서 인간은 공과 과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했냐라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다른 거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부분 다 잘했지만 어떤 못한 거 한 부분을 아주 지엽적인 어느 한 부분으로 최근에는 이승만이 잘한 것까지 다 덮어버리는 작은 과로 수많은 공을 덮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팽배한데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1등 공신은 민주화의 1등 공신은 단언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2등 공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먹고 살만해야지 민주화가 온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 소말리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가갖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가갖고 야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엄청 좋은 거야. 너네 이제부터 열심히 선동하고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민주주의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면은 이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밥 주세요겠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민주주의고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한테 먹고 살고 배가 든든해야 그때부터 민주주의든 뭐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다 그래요. 먹고 살만해진 나라들만 민주화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민주화의 토대로 가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도약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다져놨다. 즉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박정희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재는 했을지언정, 유신 독재는 했을지언정 그래도 이 토대를 잘 닦아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2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18은 뭐냐? 아예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는 물론 아주 혁명적인, 아주 천재적인 리더 역할을 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면 분명하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이룬 성과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민주화야말로 뭐 부마항쟁도 있었고 5.18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오늘 2019년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직 완전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화 중이다.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민주화 산업화가 된 나라긴 하지만 아직 제가 눈이 높은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건 이전 우파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미진하다. 아직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직 좀 미진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냐,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사람들은 거의 이거야말로 거의 전국민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는데, 그런데 5.18이라는 거를 하나를 딱 잡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5.18 유공자를 씌워주면서 민주화의 성과를 약간 몰빵을 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5.18이 정말 민주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18이 그럼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왔나요? 5.18 끝나고 대통령 누가 했죠? 전두환이 했죠. 전두환이 10년 했죠. 그 이후에는 노태우가 했죠. 말하자면 5.18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군부 정부였고, 그 다음에도 군부 정부였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왔을 때야 문민정부라고 하는 첫 번째 민주화된 정부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5.18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그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누가 집권했나요? 대통령이 집권했나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왔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나폴레옹이라고는 엄청난 황제가 들어왔다. 5.18 이후에는 전두환이 들어왔고, 전두환이 10년 해먹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들어오고, 이 김영삼으로 넘어가면서 기나긴 시간 후에야 대한민국 민주화가 완성이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원래 5.18은 대한민국 법적으로 폭동이었죠. 폭동으로 규정이 돼서 이미 끝난 사건이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전의 역사를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옛날엔 폭동이었던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꾼 거죠. 이런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5.18이 민주화로 돼 있었지만 이전에는 폭동이었다는 거예요. 폭동이었는데 김영삼이 들어오면서 민주화로 바꿔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5.18을 볼 때 이 법이라는 것과 우리 국민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냥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구나. 5.18을 보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시간이 지나서 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한번 그렇게 뒤집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뒤집히거나 5.18이 약간이라도 훼손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 빨대 꽂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국가의 세금으로 나름대로 빵빵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끊길 우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이에 몰래 껴들어온, 실제로 5.18과 상관이 없지만 5.18 유공자가 돼서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있는, 몰래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고 있는 이런 흡혈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5.18을 반대하거나 5.18을 모욕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18 유공자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스럽다면서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공개를 못해요?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모시고, 이분들이 그 훌륭한 5.18 유공자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국민적인 찬사를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왜 꼭꼭 숨겨놓고 보여주는 걸 꺼려하나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5.18을 거의 신성화해서 5.18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입법화를 하려고 하기도 해요.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침해죠. 아니, 그래도 명색이 민주화 운동으로 꾸며놨는데 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게 되면은 민주화의 산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정말 상호 모순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5.18 사태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편입니다. 뭐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니까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그래, 뭐 고생한 건 좀 사실이기도 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피해자들도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저는 지금 태극기 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때 그때 사망하신 그분들도 민주화 유공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5.18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광란에 빠져서 그 엄청난 약간 광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 폭발하게 되면서 군대랑 부딪혀서 여러 사상자가 났을 뿐이지 실질적인 핵심에 대한 가치는 민주화에 대한 가치는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태극기 부대 세력들이 더 순수한 더 열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5.18 유공자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몇 대까지도 2대, 3대까지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도 지금 5.18 유공자와 똑같은 대우를 먼 훗날에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후, 똑같이 15년 후 5.18 폭동도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것처럼 10년이 됐던 15년 후가 됐던 오늘날 이 태극기 집회에서 희생을 당하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똑같이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난 5.18 유공자 분들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맞다고 하면은 논리로 충분히 반대 진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빵빵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시키거나 이길 생각을 해야지 법으로 막는 거는 정말 비겁하고 치사하면서 민주적이지도 않은 그런 독재적인 방법이자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민주화 유공자들인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명단 공개를 하고 이 명단 안에 피레미처럼 흡혈귀처럼 쓱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국가에 빨대 꽂았던 세력들을 이 사람들 촉촉 뽑아서 법에 의한 처단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왕 이렇게 5.18 이슈가 되는 김에 이참에 깔끔하게 5.18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 국민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이었고 엄밀히 따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면밀히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